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이제 공부해야 될 건 전기기기하고요. 그다음에 제어공학하고 그다음에 기출풀이.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어쨌든 전기기기를 일단 먼저 수업을 끝내고요. 일단 일정상에 기출 문제 풀이를 먼저 하자고 해가지고 기출 풀이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며칠이죠? 29일요. 29, 30, 31, 1, 2, 3, 4. 5월 29일 맞죠? 아무튼 지금 29일하고요. 월요일, 수요일 해가지고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기기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이때 수업한다고 했죠, 그죠? 다음 주부터는 이게 검토한다고 했나요? 아닌가요? 그 다음 주부터 한다고 했나요? 그랬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네. 진짜로요? 근데 이때부터 합시다. 일단 가능하면 검토 수업을 해가지고 여기 전기기기를 이때까지 아니면 이때까지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한 6번, 많으면 8번이죠, 그죠? 8번 정도. 이렇게 8번 정도 수업을 해가지고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기출 풀이를 하고 제어공학은 제가 잘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거, 우리 기출에 나왔던 거 정도를 풀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만 하고 깊이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깊이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 이틀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유가 되면 거기 뭐 내용을 할 게 더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쪽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어를 하고요. 이게 빨리 마무리돼야 7월 첫 주는 휴가를 갈 겁니다. 7월 첫 주는 휴가 갈 거니까 마무리 안 되면 이때까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진행될 거니까 알아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우리 지금 개강이 늦어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8주 과정이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8주 다 생각하고 하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은 여기하고 여기는 원래대로 할 거고요. 원래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금요일, 토요일은 그때 9시라고 했나요? 다른 거 혹시 시간 안 되시는 분 없죠? 네? 놀러 가요? 2시라고 했나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했나요? 일단 해보고요. 여기도 수업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금요일요. 이쪽에 수업 뺄까요? 그냥 놀러 갈까? 모르겠어요. 금요일은 지금 그러면 14시는 좀 늦지 않나요? 오전 수업 있는 사람 혹시? 학교에서? 몇 시에 끝나는데요? 여기까지 오면 2시네요. 2시 넘겠네. 여기까지 오면 2시는 더 되겠네요.
결석하면 그 다음 주에는 빨리 땡길 거라. 결석하지 마요. 이때 합시다. 공부 30분부터 합시다. 예? 수업은 강의실이 여기보다는 아마 저쪽이 될 것 같아요. 저쪽. 이쪽이 거기 금요일 토요일 날 거기 강의실이 이 자리에서 못하고 또 계속 움직여야 되는 그런 형태의 폼이 나오고, 토요일인가 하루는 거기 강의실이 없고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길래 그냥 이 강의실은 월수는 이 강의실 쓰고, 거기 금토는 아마 저쪽에 1200이 올 거예요. 1201호요. 왜요? 오전에 뭐를 다른 걸로 혹시 바꾸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한 달 동안 계속 3주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요. 오후에 하면 이게 오전 9시에 해서 딱 6시에 끝나는 게 제일 좀 수업 효율이 높더라고요. 이거 그냥 9시 합시다. 그냥. 토요일 뭐요? 안 나올 거라고? 그러지 말고요. 금요일 그러니까 저녁 되면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늦게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해도 거기 어떻게 잘 모르겠고. 뭐야? 그래서 이걸 정윤 수업 안 나오고 그렇게 하면 이거 오전으로 당긴다. 자, 그래서 어쨌든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그 과정 끝나면, 내용이 끝나면 이쪽 기출 문제는요, 그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문제 가져와서 풀어보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냥 내용을 일단 직육이 끝나면 직육이 관련된 문제 가져와서 좀 풀어보고 나올 만한 문제들 몇 개 좀 추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그래서 저기 나중에 8, 9, 10에 7, 8, 9인가요? 7, 8, 9가 거기 단원별 문제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에 따로 뭐 기기 수업이란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그냥 여기서 그냥 기기에 나왔던 단원별 문제 좀 중요한 괜찮은 문제들 제가 좀 가져와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래서 각 단원 끝날 때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른 뭐 질문요? 수업에 대해서 없나요? 민주 이야기해라. 안 나올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해라. 꼭 나와야 된다. 다른 거 질문 없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일단 한 달 정도, 한 달 5주인가요? 5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이쪽 범위를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그리고 올해 시험이 작년보다 일주일 빨라진다고 했으니까 일정도 조금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주는 아마 수업이 없을 거고 둘째 주부터 바로 개강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요, 작년에 이틀 하지 않았나요? 이틀이면 거기 약간 부족하죠. 근데 7월달 되면요, 또 제가 7월 첫 주만 노는 주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부터 저쪽도 개강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또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강은 많이는 못 할 거예요. 그리고 7월달 되면 날짜를 좀 바꿀까요? 7월 이후부터 아침부터 둘 다 할 수 있는 날로 바꾸는 게 좋지 않나요? 오후 2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월, 화 빼고 하면 되나요? 그러면 목으로 할까요? 토로 할까? 하여튼 이틀을 잡는데 그게 아침부터 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문제풀이는
이게 저녁 되면 진짜 수업에 집중도가 떨어져가지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저쪽 공무원은 오전에 국어, 영어, 국사들이 막 깔려 있어가지고 제가 힘이 딸리니까 오후부터 수업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월화만 딱 하면 되는 거, 공통으로 잡혀 있는 거 교육학만 딱 하면 되니까 수목금토에서 오전부터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정리를 해서 가능하면 7월부터는 오전부터 하는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월화만 빼면 되죠. 근데 교육학 이제 다 됐지 않았나요? 자, 어쨌든 열심히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프린트는요, 우리 지금 책에 있는 거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옮긴 거라서 거기 책에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몇몇 프린트는 또 전공 서적에 있는 것들 가져와가지고 그냥 관련 내용 같아가지고 그냥 붙여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붙여놓은 거니까 프린트하고 책하고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려면 책에 정리를 하세요. 요약 나중에 수업 딱 한번 듣고요. 수업 정리하면서 책에 꼼꼼하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이 책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책이니까 수업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꼭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는 게, 다른 게 놔두는 것보다는 이 책이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책이 또 그림이 깔끔해가지고 꽤 괜찮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목차부터 한번 봅시다. 수업 시작이니까 전기기기 해가지고요. 머릿말 다음에 있는 거 목차 컨텐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파트 1은 직류기죠, 그죠? 직류기고요. 그래서 직류기의 이해, 그 다음에 직류발전기 이론, 그 다음에 직류발전기 종류와 특성, 그 다음에 직류전동기, 그리고 직류전동기의 종류와 특성, 그 다음에 직류기의 효율과 전격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직류기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변압기요. 정지기라고도 하죠. 대표적인 정지기가 변압기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애죠. 변압기의 원리하고 구조, 그 다음에 변압기의 이론, 그 다음에 변압기의 결성과 운전, 그리고 특수 변압기의 종류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도기요. 유도기의 역시 원리와 구조하고 단상 유도 전동기, 그 다음에 삼상 유도 전동기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도기는 삼상이 기본이고요. 단상은 이제 거기서 부가적인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단상이 삼상보다 더 어려운 게 대표적으로 유도기입니다. 유도기는 단상이 더 어려워요.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동기기요. 동기기 해가지고 동기기의 원리하고 구조,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수업을 할 때는 직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하고, 그 다음에 동기기하고 유도기를 할 겁니다. 유도기를 하고 동기기를 수업을 했더니 수업이 약간 불편한 부분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결정할게요. 이건요. 이 책이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책을 끝까지 못 읽어봐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보면서 결정해야 되니까 이게 책대로 하든지 아니면 좀 바꿔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업할 때는 제가 바꿔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책이 또 있으니까 책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파트 5는 전기기기 응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전력용 반도체 소자, 전력 변환 기기, 여기까지가 정류기 파트입니다. 정류기 파트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동기의 속도죠. 그 다음에 전동기의 응용 분야하고 발전하고, 이건 이제 진짜 응용 파트죠. 그죠? 그래서 응용 파트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다루고자 하는 기기들이, 전기기기는 진짜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게 다인데, 사실 공무원 수업을 하든지 뭔 수업을 하든지 전기기기가 거기 쉬운 수업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는데, 전기기기를 잘 이해를 하려면 뭘 잘 알아야 된다고요? 일단 자기학을 잘해야 돼요. 그죠? 자기학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 회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회로적인 관점도 잘 필요해요. 여기 이쪽에서는.
그래서 회로하고 자기약을 다 잘 알면 전기기기는 이해 과목이 돼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자기께 안 된 상태에서 전기기기를 들으면 전기기기는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전기기기가 암기 과목으로 되는 사람들은 기본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그냥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이제 다른 내용을 좀 많이 아니까 그게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우리 기출에 나왔던 건요. 일단 작년에 답이 뭐였죠? 작년 기출의 답은 보곡이었죠. 보곡이었는데 보곡은 직류기 파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류기 파트였고 재작년에는 뭐가 나왔죠?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그게 재작년인가요? 4점짜리인가 그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두 문제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요. 그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해가지고 나온 게 그게 재작년 기출 문제도 이 직류기 파트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고 이 변압기가 우리 시험에 좀 덜 나오더라고요. 생각이 이래요. 변압기는 중요는 한데 이게 회로적인 관점에서는 나오는데 기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도기는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왔었습니다. 객관식 문제일 때는 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았는데 어쨌든 유도기 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일 때 직류기에서 뭐 전기자 반작용 같은 관점에서는 계속 뭔가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주관식도 전기자 반작용이 하나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직류기 파트에서 일단은 직류기가 많이는 안 쓰이는데 엄청 기본적인 거거든요. 중요는 하니까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도 직류기를 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겁니다. 일단 제일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직류기 끝나고 나면 교류기라든지 뭐 변압기라든지 이거는 시간이 생각만큼 많이는 안 걸릴 거예요. 제가 공무원 수업할 때도 직류 파트를 한다고 하면 그게 한 20시간에서 20시간 정도가 직류기 파트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직류기 내용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그림을 쭉 보면서 이 그림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전체적인 기기의 흐름을 좀 일단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기기를 모르잖아요, 그죠?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전공이 전기과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기기를 모르니까 이게 설명하는 데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한데 일단 좀 잘 가르치려면요. 자기가 기기적인 관점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기 수업 할 때 주변에 있는 뭐 동영상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거기 전동기의 동작 원리 뭐 이런 원리들을 표시해 놓은 동영상을 좀 많이 참고를 하세요. 보고 나서 이게 기기구나 라고 알고 나서 내용을 들으면 조금은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이 직류기다라고 해가지고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기 해가지고 직류기의 이해하고 구조하는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저기 적어야 되나요? 학습 목표 수업 실현할 때 항상 적잖아요, 그죠? 학습 목표가 뭐라고 크게 한번 읽어볼래요? 네. 전기기기의 기호를 정의하고 종류를 분류할 수 있다. 전기기기를 이해하고 전기기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네, 전기기기의 개요를 정의하고 종류를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기기의 개요 뭐를 정의를 하고 일단 그 종류가 이렇게 있더라. 전기기기가 지금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이걸 머릿속으로는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기기기는 크게요 회전기하고 고전기가 정지기가 있더라. 그래서 회전기는 뭔가 돌아가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고 그죠? 돌지 않아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정지기다.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회전기에서는 직류발전기, 직류전동기라는 직류기가 하고요. 그 다음에 교류발전기, 교류전동기. 또 교류기 중에서는 동기기하고 유도기가 있으니까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 유도발전기, 유도전동기 하는 이런 쪽이 지금 이제 회전기 쪽입니다. 회전기 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지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변압기요. 변압기는
그냥 그 뭡니까? 철심을 통해서 자속의 이동이죠, 그죠? 자속의 이동이지 우리가 다른 뭐 회전계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변압기가 가장 대표적인 정지기고요. 그다음에 이 정지기의 전력 변환기, 이게 이제 정류기 같은 거예요. 이 전력 변환이라는 것이 컨버터. 자, 컨버터는 뭘로요? 이거는 AC를 DC로. 그래서 정류기가 그 정류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반파 정류, 전파 정류, 뭐 브릿지 정류 이렇게 배웠던 우리 전자회로 하면서 배웠던 정류 있죠, 그죠? 그래서 변압하고 정류하고 평활하고 정전압해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내는데 그건 컨버터라고 해요. 컨버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버터라는 것은 DC를 다시 AC로 만들어주는 과정은 인버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DC를 AC로. 여기 어떤 애들은요, AC를 AC로. 뭐 이렇게 바꿔주는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애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AC를 AC로 바꿔주는 애도 있고요. 그다음에 DC를 DC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뭐 DC 컨버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DC 인버터라고 적어놨네요. 그래서 DC 인버터다. 그래서 이런 거고 요 네 가지 다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전자회로 관점에서는 얘가 좀 많이 중요하지만 전기 기기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런 형태에서는 나머지들도 중요합니다. 나머지도 중요하니까 좀 봐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직류기의 개요가 직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기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직류기기가 아니라 전기기기 정도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전기기기라는 것은 이런 형태의 분류 정도가 되더라라는 이런 형태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전기기기의 개요. 전기기기의 범주에는 발전기, 그 다음에 전동기와 같은 회전기기하고요, 변압기와 같은 정지기기를 모두 포함한다. 발전소에서 기계적인 힘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여 기계적인 힘을 얻는 전동기, 그리고 전기적인 크기하고 성질을 변화시키는 변압기하고 전력 변환기를 전기기기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가 직류기를 이해하고 직류기의 구조를 설명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이제 그건 이번 수업 시간에 이제 조금 이따가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직류기의 종류 해가지고요,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뭐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우리 계속 수업 시간에 했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E는 고등학생들한테는 이 정도만 가르치면 되고요. 자기가 알아야 될 것은 V 크로스 B의 길이 L이라고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는요, 이건 직류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죠, 그죠? 이제 힘 F는 이런 관점으로서 직류 전동기는 요거, 직류 발전기는 이거. 그리고 기전력은 이것도 있지만 이는 뭐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고려를 해야 될 게 이쪽 내용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에서는 기본은 어쨌든 모든 발전기의 기본은 이 공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전동기의 기본은 이 공식에서 출발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는 좀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동작 원리는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그쪽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자, 직류 발전기요. 직류는 대부분 건전지라든지 축전지에서 얻거나 또는 교류를 정류하여 얻더라. 이와 같이 직류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류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따라서 직류 발전기는 화학 공업이라든지 전기 용접이라든지 축전지의 충전과 같이 직류 발전기의 그 동작 특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만 사용되더라. 그래서 이게 그런 시험 있죠. 요즘 고등학생들 거기 공무원 시험 보는 거요. 고등학생
고등학생들 특별 전형 같은 게 있거든요. 공무원 시험 나올 때 직류 발전기의 용도 해가지고 거기 화학공업, 전기용접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분야에 쓴다라고 해서 이 문장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서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직류 전동기. 직류 전동기는 속도 제어 특성과 큰 회전력 때문에 전기 철도, 엘리베이터, 공장 자동화, 뭐 제철, 제지, 시멘트 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더라라고 해서 특히 거기에 전기 철도라든지 엘리베이터, 요즘 엘리베이터 자체가 하나의 분야로서 자격증 분야에서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전기에서는 이 엘리베이터 쪽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쪽은 좀 생각을 하면서 봐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전동기, 직류 전동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쓰더라라는 거 봐주시고요. 이때 직류 기기에서의 종류와 특성 및 용도 해가지고 나와 있는 뭐 이 표도 암기할 수 있으면 거기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조금은 정리를 해놓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하고 전동기가 있고요. 직류 전원용 발전기고 속도 제어가 용이해서 전기 철도라든지 엘리베이터 쪽에서 많이 사용된다. 유도기는 앞으로 할 거니까요. 유도기, 동기기 뭐 이런 쪽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동기. 그래서 유도 전동기 쪽이 생각외로 좀 시험 문제 같은 데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우리 쪽에서 원리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어려워서 그런지 좀 덜 나오는 것 같고요. 예전에 그 단답 객관식일 때는 이제 맞냐 틀리냐 형식 그리고 찾는 문제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속도의 안정된 운전이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기기 여기도 정속도죠, 그죠? 근데 여기는 사실 정속도에 안정된이라는 이 단어는 얘보다는 정속도가 아니에요. 동기기는 진짜 정속도고 얘는 내가 원하는 속도로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알아서 봐주시고요. 변압기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전기에 쓰는 승합 강압이잖아요, 그죠? 전자에서의 변압기는 승합 강압은 전기 쪽에서 담당하는 거고요. 전자는 매칭 쪽이라고 했잖아요. 감는 해수 조절해가지고 매칭을 용도로서 더 많이 쓰는데 전기에서는 승합 강압이 기본이더라. 그리고 뭐 정류기 해가지고 사이리스트 같고 뭐 셀레늄 정류기가 있대요. 이런 것들은 그냥 있더라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직류 전동기는 그래도 좀 많이 쓰이는 내용이니까 좀 봐주시고, 그런데 발전기는 덜 쓸 뿐이에요. 덜 쓸 뿐이고 대표적으로 쓰는 곳이 직류용 전원이 필요할 때, 우리 축전지가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얘를 쓰는데 그냥 우리는 뭘 합니까? 정류를 이용해서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정류기를 쓰기가 부담스러울 때, 용량이 너무 크든지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직류 발전기를 가지고 요즘은 쓰더라라는데, 근데 모든 원리가 이 직류 발전기의 원리에서 모든 게 나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직류 발전기입니다. 많이는 안 쓰이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파트죠, 그죠? 이론적인 관점에서.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보세요. 직류기의 구조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조는 뭐 저도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도 특별한 사람 빼고는 잘 모르죠. 혹시 변압기하고 이 발전기 뜯어가지고 한번 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이 학교에서 보통 교수님들 수업할 때 열성을 좀 가지신 교수님들이 수업할 때 이 전기기기 수업은 변압기 다 뜯어놓고 그 다음에 전동기 다 뜯어놓고 부분 보여주면서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시던데 수업 안 들었나요? 전기과가 아니죠. 영문은 전기과잖아. 봤어? 왜 그러면 이야기를 안 해줘?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려줘라. 알았지? 자, 어쨌든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하고 직류 전동기를 총칭하는 단어로서 전자유도 원리를 이용한다. 우리 발전의 원리는 기본적인 모든 게 전자유도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전자유도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저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기본 구조는 동일하더라. 그리고 실제로 직류 발전기는요, 직류 전동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대로 뭔가 바꾸지도 않고요. 출력을 뽑던 데를
입력으로만 집어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돌립니다. 그래서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 입출력 단자를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직류기의 구조는 그림 1-2와 같이 기계적으로 고정된 계좌. 이제 여기 필요한 단어가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계좌예요. 계좌. 그래서 계좌라는 게 뭐라고요? 여기에 직류 발전기든 직류 전동기든 맨날 똑같은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하면서 여기 뭐라고 적어요? NS. 그래서 이 NS를 실제로 우리가 자석 N극을 갖다 놓고 자석 S를 갖다 놓고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구자석형입니다. 계좌가 영구자석형인 거예요. 그래서 영구자석형이다라는 이런 단어로서 등장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좌 전류가 필요 없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영구자석을 하면 일단은 첫 번째가 자속 파이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일정한 크기를 얻는 데는 좋지만 내가 좀 더 크게 필요에 따라서 크게 원하든지 작은 값을 원할 때는 이런 것들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건데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배웠던 이거요. 철심해요. 코일 감아요. 코일 감으면 코일 감고 전류 흘리면 자, 내부에 자기장이 색이죠. 자기장의 크기는요. 네?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색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속 밀도는요? 그죠? 그래서 이거 L분의 U, NI. 자속 파이는요? L분의 μS.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자속이 이런 방향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게 나오니까 이게 N극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자속이 나와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게 S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게 나오는 자속을 만들어 주려면요. 이게 자속 밀도 B로 표시는 하지만 B에다가 이 면적을 다 곱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B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이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그죠? 이렇게 흘려주면, 이런 식으로 흘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자속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감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감아가지고 이렇게 전압을 걸면요. 이 걸어주는 전압을 여자를 걸어주기 위해서 여자 전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를 자속을 만들어주기 위한 전류라고 해가지고 얘를 여자 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자 전류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여자 전류에서 이 자속 파이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자속 파이를 크게 하려면 단면적이야 정해져 있죠. 내가 조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면적은 정해져 있고 길이도 거의 정해져 있고 투자율도 정해져 있는 애를 쓰죠. 그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감는 횟수하고 전류 I를 조절해가지고 자속을 크게 할 건데, 자, 전류 I를 크게 하려면요. 외부에서 쓸데없이 공급해줘야 될 전원 공급량이 많아지죠. 이건 낭비예요. 그래서 이 전류는 주로 작은 전류가 흐르는 게 더 좋아요. 외부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소모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전류는 작은데도 자속을 크게 하려면 여기 감는 애들의 건선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크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감는 해수를 많이 감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서 쓰면 이게 자석도 크면서 전류 소모도 적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쓰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계좌 부분이 이제 많이 감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감아서 사용을 하게 되고. 어쨌든 계좌. 여기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계좌죠. 그렇죠? 그래서 계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 자석을 만들어주는 거. 지금 전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자석이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나오는 방향이니까 N극이고요. 역시 여기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S극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계좌가 되고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애예요. 돌아가가지고 전압을 만드는 애.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전압을 만드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기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좌하고 전기자의 구별 정도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발전기는요, 이런 단어를 가끔씩 써요. 발전기, 전동기 구별하다 보면요, 전공 서적을 읽다 보면 나중에 아마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자격증 시험 본다고 해가지고 가르칠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쓸 겁니다. 회전 계좌형, 회전 전기자형. 자, 이 단어가 뭔데? 라고 하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그림처럼 NS는 어떻게 돼 있고요? 딱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운동을 하면 기전력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을 한다고 얘가 기전력을 발생하면 돌아가는 것은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자가 돌아가니까 얘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회전 전기자형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회전 전기자형인지 회전 계좌형인지 이런 단어가 시험 문제에 실제로 나와요. 근데 그게 뭔 말인지만 알면 그냥 무조건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이게 이 말의 의미를 파악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우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래서 회전 계좌형이 있고 회전 전기자형이 있는데 그게 뭐다라는 것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류발전기의 기본 구조에서 첫 번째는 어쨌든 계좌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계좌와 회전하는 전기자, 그리고 발전된 신호요. 우리 발전기에서 기본적으로 만드는 교류예요. 교류를 만들어내는데 이 교류를 만들어내지만 내가 지금 이제 직류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직류기 파트에서는 교류를 다시 직류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 교류를 직류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정류자예요. 그래서 정류자. 그래서 직류기에서 들어가야 될 가장 기본 요소가 계좌, 전기자, 정류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자고, 이 정류자가요, 뭐 정류자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긴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처음 정류자라고 해가지고 저는 특별하게 뭐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슬립링하고 뭐 브러쉬 구조하고 이 정류자 편하고 브러쉬 구조 이 두 가지를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될 거니까 어쨌든 지금은 교류를 발생시킨 여기요. 이게 돌아가가지고 만들어진 전압은 기본적으로 교류거든요. 교류인데 그 만들어진 교류를 뭘로요? 직류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를 정류자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때 이 직류를 뽑아내기 위해서 외부 인출선, 외부로 선을 뽑아내기 위해서 여기 시커멓게 적혀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정류자 편이에요. 이 부분이 정류자 편이고 여기 브러쉬 위치가 잘못됐는데요. 브러쉬가 요거 시커멓게 생긴 애. 시커멓게 생긴 애, 얘가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브러쉬라는 게 그냥 그 외부로 인출선을 뽑아낼 수 있게끔 하나 연결시켜 놓은 거, 이런 걸 브러쉬라고 해요. 그래서 브러쉬다라고 해서 여기가 브러쉬고요. 이 두 개, 시커먼 두 개가 브러쉬고 여기에 있는 이런 구조가 이 선이 있었는데 이 선이 사실은 끊어져 있는 라인이에요. 끊어져 있는 라인인데 서로
떨어져 있는 애예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정류자 편, 정류자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오늘 계속 보시면서 익혀야 될 구조예요. 이런 구조를 좀 익혀줘야 되고요. 어쨌든 이 정류자가요, 정류자의 위치가 여기가 지금 이제 이게 뭐예요? 딱 보니까 여기 이 시커멓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계좌, 여기 계좌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철심이 막 감겨 있는 거예요. 근데 철심이 감을 때 이제 여기는 극수가 2극이 아니, 저기는 극수가 2개만 있잖아요, 그죠? 저런 경우는 2극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n이면 이게 s, 이게 n이면 이게 s, 이렇게 ns, ns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개철은 이게 뭐 계좌 철심이 붙어 있는 이 쇳덩어리라는 그런 개념이고,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저 기본 구조만 잘 정리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뒤에 여기에는 이제 이 통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통 바깥쪽으로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삐져나오는 부분에 여기에 정류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류자는 가 있고 정류자 편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 이건 지금 이제 함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로서는 구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다라는 정도는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 이 뒤에 있는데 이걸 뭐 저도 잘 몰라요. 이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영문이가 나와서 이 사람들한테 다 설명해줘요. 알았죠? 대답도 안 하고 영문이 한 대 때리라. 일어나 때리라.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계좌철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계좌철심을 잡아줄 수 있는 덩어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철심의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겨져 있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보극이 들어가는, 우리 저번 기출문제 보극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보극이 들어가는 위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극 파트에서 가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요, 이 실린더 모양의 안쪽요, 이 안에 이 정도 있죠, 그죠? 한 이 정도 있나요? 어쨌든 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잘려서 안 나타나는데, 어쨌든 여기에 홈이 있는 거예요. 홈이 쭉 있으면서 그 홈에 지금 이제 얘가요, 이게 권선이 막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권선을 한 턴을만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여러 턴을 감아놓은 세트를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래서 쓰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전기자 코일이에요. 전기자 권선이, 이게 전기자 권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요, 이 권선의 이 부분이요, 돌아가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요, N이면 여기가 S,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NS가 있고, 얘가 이렇게 돌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을 하는 거고, 이 길이가요, 여기서 이 길이가, 우리 맨날 제가 그림 그리면서 이런 그림 그릴 때 위에서 본 모양은요 라고 하면서 요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요, 이 길이가 저기서 있는 저 길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 길이로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통이 전기자 철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쪽 부분요, 앞쪽 부분을 잘 보면 이 브러쉬 홀더가 있고 브러쉬가 있죠. 여기 브러쉬가 있고, 이 브러쉬에 지금 이제 철심이 감겨가지고 여기 이 부분이 있죠. 여기하고 여기가 사실 하나의 연결된 라인이거든요. 연결된 라인인데 여기서 선을 딱 물려 놓으면 이제 이게 하나가 정류자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류자 쪼가리를 다 합쳐서 정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철심을 감는 이제 개수가 쭉 많아지면 정류자 편도 사실은 엄청나게 이렇게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류자 편에 이제 브러쉬가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브러쉬가 붙는다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뭐 나머지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저는 필요한 것만 조금 이게 이거구나라고만 아는 거지 나머지는 잘 모르고요. 자, 아무튼 이런 구조더라라는 것 정도는 일단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놨죠. 요거요. 여기에 있는 이게요. 바깥쪽에 막 감겨져 있잖아요. 그죠? 이 안쪽에 통이 아니에요. 이건 이 안쪽 통이 아니죠. 이게 바깥쪽에 감겨져 있는 거니까 이게 계좌 쪽이겠죠. 그죠? 계좌 쪽일 것 같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가 없어요. 그죠? 전기자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죠? 전기자 부분이 안 보이고 이거 가지고는 뭐 구별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함을요. 이렇게 쪼개서 보면 이게 합쳐서 보면 이거고 풀어서 쭉 나열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그래서 바깥쪽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더 보기는 편할 겁니다. 이거 계좌 쪽이죠. 그래서 그 12페이지 아래쪽에 계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글부터 읽어보고 내용 그림을 한번 봅시다. 계좌, 마그네틱 필드예요. 자속을 만들어주는 부분을 계좌라고 하는 거예요. 필드 마그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전자석 형태입니다. 계좌는 자속 파일을 만들어주는 부분으로서 계좌 권선과 계좌 철심, 자극 및 개철로 구성된다. 계좌 권선은 계좌 철심에 감겨져 있으며 계좌 권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를 통하는 자속이 발생한다. 자, 여기죠. 계좌 권선에 전류가 흐르면요. 전류가 흐르면 여기 전기자가 여기 있으니까 전기장을 관통하는 이런 자속이 하나 만들어진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다. 이때 계좌 철심은 두께가 0.8에서 1.6mm의 연 강판을 성청하여 만든다. 우리 이게 성청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자루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자루를 통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여기서 직류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교류가 되면요.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와전류 같은 게 많이 생긴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와전류가 많이 생겨가지고 자속의 변화를 진행 방향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겨요. 근데 자속이 많이 나와야 이게 발전을 하거든요. 발전을 하는데 크게 해낼 수 있는데 자속의 양이 약해지면 발전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철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와전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와전류 양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제 자속의 양, 통과하는 자속의 양을 늘릴 수 있더라라는 이것 때문에 맨날 성청철심을 쓴다. 뭐 이런 이야기는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하면서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연강판을 성청하여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때 자극의 앞부분은 자극편이라고 하며 계좌에서 발생된 자속을 전기자에 널리 분포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개철은 계좌 자속의 통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직류기의 바깥쪽에 틀이 될 수 있는 게 개철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뭐 지금 이제 이 그림 보세요. 그림을 보면 여기는 안에 있는 실제 회전하고 있는 얘는 전기자예요. 전기자인데 지금은 거기 몇 개 있어요? 지금은 거기 4극이죠. 그러면 이건 4극인 거예요. 그래서 4극이고 이게 N이면 이게 S, N, S 이렇게 구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심을 감을 때 이렇게 감는다는 거죠. 여기는 전원이 눈에 안 보이는데요. 여기 가면 선이 감을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는 여러 번 엄청 많이 감겨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턴수를 많이 해야만 자속 파이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엄청 많이 감겨 있어서 이거 산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 I를 흘려보세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갔다 그죠?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이렇게 갔다가 이건 이렇게 아니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진압을.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니까 여기는 자속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자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전류가 다시 이렇게 되니까 자속이 나오는 방향이고요. 역시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들어오는 방향. 그럼 들어오는 방향이라서 여기 전원을 하나 딱 꺼내놓고 코일 감아가지고 쭉 파워만 가면 여기 NS는 그냥 저절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걸 그래서 여자 전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IF 해가지고 여자 전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여자 전류 형식이 되고 여기는 쭉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좌 쪽에서 사용되고, 이게 계좌 철심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감겨 있는 것은 계좌 권선이 되고, 그다음에 얘 틀이 되는 부분을 계철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답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보기로는 나올 수 있는 거지만 답으로는 이런 게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건 전기자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약간의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기에 공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알아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자극이고요. 자극표는 이 자극, 여기에 막 감겨져 있는데,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인데, 어쨌든 개철에서 자극이 있고 자극편이 있을 때, 이게 넓게 하는 이유가요, 자속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만 여기에 잘 가잖아요, 그죠?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좀 더 유리하니까 이렇게 넓게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실제 모습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건 알아서 보세요. 책에 있는 그 그림이니까 이렇게 감겨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감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생각으로 봐요. 여기 두껍게 감겨져 있죠. 이 권선이 많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감겨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이 계좌 권선요. 좀 전에 전류는 크게 흘러야 된다고 했어요, 작게 흘러야 된다고 했어요. 크게 흐르면 좋긴 좋은데 낭비라고 했죠. 낭비니까 필요 최소한으로 흘려주는 게 좋아요, 전류량은. 대신에 자속은 커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건 건선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많아야 되고. 그럼 건선수가 많으니까 계좌 저항 R은요. 저항 R은 로의 A분의 L인데, 어쨌든 도선이 길이가 쭉 있으니까 길이가 길어지죠. 많이 감으면 길이 L이 길어지겠죠. 그럼 저항은 어떻게 되고요? 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조금만 흘러도 되니까 이건 두께는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는 권선이면서 길이는 꽤 길게 그렇게 만들어서 많이 감아 쓰다 보니까 이런 거고, 그래서 계좌 권선 저항은 생각보다 좀 커요. 계좌 권선 저항은 생각보다 좀 크게 구성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이것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전기자네요, 그죠? 자, 어쨌든 계좌는 이제 자속을 발생시키는 부분이고요. 전기자는 그러면 이제 그때 전압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전기자 안쪽에 있는 틀이에요. 틀이게 되고, 여기는 바깥쪽에 아까 전에 이제 여기 계좌죠, 그죠? 여기 계좌가 있는 거고, 여기 계좌에서 감아가지고 N극을 자속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자극편이라고 아까 전에 했고, 이게 편이 그냥 요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자속이 잘 전달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더라라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요런 형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전기자가요, 처음에는 여기에 홈이 있는 거예요. 이 홈은 그냥 빈 공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빈 공간, 홈을 뭐라 부른다고요? 이 슬롯이다라고 하는 단어도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슬롯이다.
그래서 슬롯이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슬롯 내부에 뭘 하는 거예요? 도선을 감는 거죠, 그죠? 슬롯을 통해서 도선이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슬롯인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슬롯인 거예요. 슬롯인데 이 슬롯 내부에 이런 도선을 팍팍 박아가지고요. 이 하나 지금 이제 요거요. 요 안에는 사실 전기자 권선이 한 선이 아니고 여러 선이 이렇게 미리 가 있어요. 그래서 가 있는 걸 그냥 콕콕 꽂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콕콕 꽂아서 사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자 권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요. 이게 전기자 권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기자 권선이 되고 저기 슬롯에 꽂히는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나머지 이 부분이 저 뒷부분이고요. 뒷부분이고 이제 앞부분이요. 여기서 이 앞부분이 실제 이제 전압을 뽑아내고 인출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정류좌편이 있고 여기에 브러쉬가 있어서 출력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지금 이제 이게 여기에 연결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이게 꽂혀 있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하나의 슬롯에서 나온 선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 가지고 사용되고 이게 이제 정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류자가 되고 그리고 자석이 여기도 봐요. 여기서 N극이 만들어졌으니까 자석도 또 이렇게 통과하죠. 그죠? 자석이 이렇게 통과해야 되니까 이게 옆에서 본 모양이고 앞에서 보면 이게 자석이 이렇게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려면 여기도 통으로 슬롯이 돼 있으면요. 슬롯이 통으로 돼 있으면 이 통에는 와류가 생기거든요. 근데 자석이 잘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쫙 해야만 여기서 지금 이제 지나갈 때 자석이 지나가는 것을 좀 잘 지나갈 수 있게끔 하거든요. 자기장이 이제 커가지고 와전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도요 만들 때 잘게 쪼개가지고 철심으로써 그렇게 해서 만든다, 성청한다 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이 정류좌편은 슬롯 하나마다 정류좌편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앞에서 그림에서 봤더니요 여기서 이게 슬롯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 슬롯 하나에 그 전기자 권선이 꽂혀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기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연결되면 이 하나가 정류좌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류좌편이 이 도선을 여기에 딱 연결시켜 놓으면 이제 이게 하나의 정류좌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자 철심과 전기자 권선의 기본 개념이더라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네요, 그죠? 이게 이제 실제로 전기자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이게 어디로 와 있어요? 가 있으면 여기에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시켜 놓으면 이 하나하나가 여기 이 연결이 쇠로 합쳐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따로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얘하고 얘가 세트로 탁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그냥 여기까지 연결되면 이게 이제 정류자, 이 하나를 정류자편이라고 해요. 이 전체가 정류자고요. 전체가 정류자고 이 하나하나가 정류자편이 되고 이 정류자편의 개수는 여기에 있는 이 슬롯의 개수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슬롯의 개수하고 같은 크기가 됩니다. 같은 개수가 되게끔 해서 하나씩 다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켜줘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얘가 인출선이고요. 전기자 철심이고 이게 슬롯이다. 뭐 이런 것들을 슬롯의 그 옆에 있는 이런 애를 뭐 치다라고 그런 용어를 쓰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브러쉬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브러쉬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하고 이쪽에서 이제 인출선을 탁 뽑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절연지 같은 게 있어요. 절연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마이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겠는데 이게 하나하나는 절연돼 있어요. 서로 연결된 건 아니에요. 연결된 건 아니라 절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 정도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정유자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봐주시고 이건 뭐예요? 전기자 철심이죠, 그죠? 그래서 전기자 권선이 이렇게 지금 감겨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많이 감아 놓으면 많이 감아 놓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전력의 세기는 커지겠죠? 기전력의 세기는 커질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가 이제 오면 여기가 정유자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출선이 여기에 이제 하나씩 박혀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정유자 편이다라고 하나하나 이걸 정유자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정유자의 구조, 그래서 편간 뭐 여기 사이에 절연지 같은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 절연돼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걸 뭐라 부른다고요? 마이카다라는 이런 용어를 쓴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 정유자의 내부 형태를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박혀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더라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유자 통이다 뭐 이런 것들은 알아서 봐두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구조가 이런 구조더라라는 거 봐두시고요. 실제로 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유자의 형태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했는데 이건 정유자의 형태가 아니라 뭐요? 전기자 권선과 정유자가 같이 있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이제 전기자 권선이고, 그죠? 이 앞쪽이 뭐가 된다고요? 이게 정유자 편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다 전기자 권선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러쉬. 사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책에는 그래도 좀 보이죠? 책에는 좀 보일 건데, 어쨌든 얘가 좀 전에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있는 이게요. 여기가 지금 이제 뭐고요? 전기자 권선이 여기 감겨져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슬롯이죠. 하나의 슬롯이고, 이렇게 되고, 얘 권선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게 정유자 편이죠. 정유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인출선 두 개를 뽑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거.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이걸 브러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 브러시가요, 여기에 정유자 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정유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고 브러시가 탁 되는데 이게 브러시가 요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약간 요런 구조가 돼. 여기에 돌아가는 애가 있을 때 좀 그림이 이렇게 됐나요? 어쨌든 딱 붙을 때 붙는 부분이 다 붙지 않고요. 일정 부분이 딱 붙게끔, 어쨌든 붙어는 있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 부분이 붙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얘가 브러쉬인 거예요. 브러쉬 홀더입니다. 이런 애들. 브러쉬 홀더가 이렇게 계속 돌다 보면 붙어 있으면 계속 돌면 뭐가 일어나요? 마모 일어나죠, 그죠? 마모 일어나니까 이게 약간씩 밀어주는 힘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스프링 같은 구조는 있어서 조금씩 너무 세게는 밀어주면 안 되고요. 그러면 마찰 심하게 일어나니까 적당하게 붙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브러쉬 구조가 되는 거죠. 오래 쓰면 이런 것들이 마모돼 가지고요, 이제 고장 나가지고 같이 고치러 가면 이거 교체해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나중에 나오니까 나중에 다시 봅시다. 정유자 편의 구조예요. 이게 돌아가면 이게 계속 돌면 이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브러쉬가 이거거든요. 이 바깥쪽에 있는 얘가 브러쉬인데, 브러쉬가 처음에는 이 선하고 이 선에서 이쪽하고 이쪽이 연결돼 있다가요, 이게 쭉 돌아가가지고 180도로 넘어가 버리면 브러쉬가 이쪽하고 이쪽이 있을 때요, 지금 한쪽은 여기 붙어가지고 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또 한쪽은 이쪽 붙어가지고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얘는 멈춰 있고요. 그러면 멈춰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구조에서 얘가
이 정도 돌면요. 이 정도 돌았을 때도 여전히 브러쉬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이쪽에 붙어 있고 얘는 이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따보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한쪽은 붙어요. 얘가 붙어 있을 때는 얘가 붙어 있을 때 여전히 여기가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2번, 얘가 1번, 여기가 2번, 얘가 1번, 여기가 2번이거든요. 딱 지금까지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은 방향이 붙어 있다가 얘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1번 정류좌편이요. 2번 이게 A, B라고 합니다. 1번 정류좌편이 이제는 여기는 B 브러쉬에 붙어 있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어디 간다고요? A 브러쉬로 1번 정류좌편이 이제 이동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를 하고 부딪히는 애의 정류좌편이 이렇게 이동하게끔 해주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가 정류자하고 브러쉬 구조고 직류기의 기본 구조가 됩니다. 이 개념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슬립링 구조라는 것도 있어요. 출력을 뽑아낼 때 한 출력 단자는 2링에 연결되어 있게끔 하고요. 한 출력 구조는 2링에 연결되게끔 해가지고 브러쉬가 이쪽하고 이쪽 따로 하나씩 있으면요. 이건요, 얘가 아무리 돌아도 이쪽 도선에서 연결된 것은 무조건 여기 가죠. 그죠? 이쪽 도선에 연결된 것은 무조건 여기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건 이제 이런 구조가 브러쉬하고 슬립링 구조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얘는요, 교류기 쪽이에요. 여기서 출력을 뽑아낼 때, 교류 출력을 뽑아낼 때는 이렇게 뽑아내요. 근데 앞에서 했던 이 구조예요. 이 구조는 직류기의 출력 구조예요. 그래서 직류기는 이 정류좌편하고 브러쉬 구조를 사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직류기하고 교류기의 기본 관계를 이제 우리가 이게 보게 될 겁니다. 조금 이따 볼 거니까 이건 이 그림보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검색하다 나온 것 같아요. 검색해서 나온 그림인데 우리 책의 그림이 더 잘 돼 있더라고요. 이건 잘 돼 있으니까 좀 있으면 뒤쪽에 나오니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직류기 형상, 지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가 슬롯이죠. 슬롯이 있고, 여기 전기자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바깥쪽이 계좌 부분이죠, 그죠? 계좌 부분이고, 이 계좌 지금 이제 거기, 이게 하나의 거기겠네요, 그죠? 계좌 철심이잖아요, 그죠? 이건 2극이네요, 그죠? 그래서 2극에 해당되는 이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N극, S 이렇게 되고 자속을 주는 이런 형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슬롯 하나에 해당되는 정류좌편이 지금 하나, 둘, 셋,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나요? 정류좌편이 8개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슬롯도 8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8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거요. 정류좌편 하나의 크기에 맞게끔 보통 이렇게 돼 있는 얘하고 얘요. 얘가 이제 정류좌편에서 신호를 인출해 나가는 인출 단자가 되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고요? 브러쉬 형식이 될 거다라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기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더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기기를 모르는 그 공부를 했을 때 기기가 힘든 이유는요, 기기 자체를 우리가 자주 안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내부를 못 보니까 기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니까 이걸 이해하는 데 조금 투자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지금 이제 저희가 전기 기기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요. 다 졸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힘들어요. 네. 재미도 없죠, 그죠? 이 그림 딱 봐도 이게 아까 했던 거 아닌가요? 조금만 참아봅시다. 이제 이거 아까 했는데.
이것도 아까 했죠, 그죠? 아까 했던 그 그림이고요. 이거요. 이것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극수가 6개 있고요. 지금 봐요. 여기 계좌 전류가 있고, 그죠? 여기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요렇게 흐르니까, 요렇게 감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감기니까 자속이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전류가 요렇게 흐르니까,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이건 자속이 나오는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걸 순을 쭉 연결해가지고 하는 이게 계좌 전류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자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좌 권선, 계좌 철심, 안쪽은 전기자. 여긴 뭐고요? 이건 정류자 편. 이거 하나하나가 정류자 편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고요? 브러쉬.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 정도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졸지 맙시다.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자, 이런 내용이 그래도 칙류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개념이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전기자 권선법에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선법이 쉬우면서 어려워요.